네, 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동학개미들도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오늘 돌아와야죠.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 서학개미 가셔가지고는 지금 돈 못 버는 장세고 동학개미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가 아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뭐 애시당초 지수가 조정받으면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게 단 하루 만에 조정으로 끝나는 모습이고 종목군들의 흐름도 강력합니다. 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가는 종목이 더 갈 것이냐 내지는 종목이 새롭게 될 것이냐 이건데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장세는 조정은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랠리는 생각보다 길게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의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단서는요. 바로 짧은 조정, 긴 상승 랠리인데 네. 사실 이렇게 긴 상승 랠리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좀 그쵸. 불안해요. 그렇죠. 네. 지금 한국 증시가 무려 17년 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장세였었고 네.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인 그 기억이 과거 이제 코로나 때 한 차례 정도 했었겠죠. 그쵸. 근데 그때 코로나 때는 일부 이제 유동성에 의한 반등 장세였지만 지금은 강도 높은 이제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네. 기대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에 의해서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결국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라서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제 정부 당국에서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증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랐고 그에 따른 조정이 하루 정도 나왔는데 하루 만에 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날 정도로 시장 기울은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짧게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도 지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조정의 폭과 조정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네. 있고 그 조정 자체가 짧은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레이스는 이어질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언급 들었듯이 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5,000포인트 가능성, 기대감들은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긴 호흡으로 정말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장세는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부담이에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데 조정이 너무나 짧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현재 주가 측면에서 단기간에 올랐지만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거나 여전히 앞으로 성장성과 실적 호전이 좋은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갔다가 짧은 조정을 받고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겠죠. 그래서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비근한 예로 뭐 가치주라든가 증거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PBR 대비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됐죠. 그래서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와 관련된 정책주들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역시 쉬었다가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방산주라든가 전력기기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도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기업의 가치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시장은 언급드렸듯이 내일도 시장이 조정이 나올지 갈지는 그건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쵸.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라는 건데 3,000포인트를 뚫고 가느냐, 뭐 3,000포인트의 저항을 받고 밀리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쉬었다가 그 쉬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만약에 3,000선에서 쉬어가는 그 기간 조정이 짧게 되면 그냥 직전 고점 3,300선까지 그냥 올라가는 이런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승 레이스는 생각보다 강할 것이고 현재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 혁명과 관련된
그런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유동성 장세, 묻지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입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을 쫓아가느냐, 내지는 좀 올라갔다 쉬었다 다시 가는 종목이냐, 내지는 네.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공략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던 뭐 증권주라든가 지주사는 제가 보기엔 지금 쫓아가게 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겠고, 가치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이 많죠. 근데 대표적인 게 조선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전력기기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피부 미용 관련주라든가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저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상대로 들어올랐던 종목 중심에 순환 랠리 한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객 예탁금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고객 예탁금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동학개미 혁명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엄청난 강세를 기록했었죠. 현재 고객 예탁금이 어제를 기준으로 62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체로 50조 후반대에 형성했었던 고객 예탁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62조 9천억까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앞으로 신규 자금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강세를 기록할수록 자금들, 신규 자금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고객 예탁금이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유동성 장세의 신호탄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네. 지금 시장의 반등 장세를 금융투자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개인들이 가세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게 되면요, 이 유동성 장세는 생각보다 강도 높은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부담되고 다소간의 변동성과 출렁거림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에 쉽게 꺾일 만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자,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을 하다 보니 오히려 종목 찾기가 더 어렵다 하시는 분 많으시고,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데 가치주를 중심으로 덜 오른 종목, 특히나 방산이나 전력기기나 조선, 그리고 피부미용 관련해서 우리가 눈을 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리뷰를 해볼 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이에요. 축하드려요. 4차 목표가를 무려 그러니까요. 달성했습니다. 지금 뭐 가는 종목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뭐 GKL도 제가 뭐 그동안 2차 목표 달성하고 네. 추가 반등 나올 때 한번 물량 털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도 살아있는 모습이고, 뭐 종목들이 살아있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증권주도 너무 살아있고요. 네. 일단 이 종목도 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도 높은 상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가가 장대 양봉을 세운 상태여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레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은 제가 6월 중순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해드렸듯이 아직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꿋꿋하게 들고 갈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분명히 확인됐죠. 그러니까 요만큼 올랐다고 홀랑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 가면 다른 종목은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살아있는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야 수익을 네.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전히 뭐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을 단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16,200원까지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는 13,500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5차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 네. 제가 보기에는 5차 목표가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서 한번 수익을 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만큼이나 익절가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많이 올랐던 네.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익절가를 딱 지키고 매매하시게 되면 큰 부담은 없죠. 네, 익절가 13,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타이거 조선 탑 10, 이 ETF죠. 이에 대한 리뷰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조선 타이거 조선 탑 10이라고 하는 ETF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도 네. 참 무겁고 좀 답답하고 뭐 이런 장에서 뭐 ETF를 얘기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주가가 은근하게 갑니다. 오히려 최근에 뭐 현대미포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보다 오히려 이 종목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해요. 이유가 바로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현재 주가는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에 이제 자금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증권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산주가 단기간 너무나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들 종목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조금 멈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매도했던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도 중요합니다만 펀더멘탈 PBR 대비 저평가됐거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쪽으로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지금 뭐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조선주들은요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MRO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여전히 조선 쪽에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이 종목도 타이거 조선 탑10도 올랐습니다만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 조선적 모두가 올랐고 네.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조선주 쪽으로의 수급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으시고 자,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아직까지는 유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피크아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더욱더 집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공략 종목은 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내일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바로 달바 글로벌이에요. 저도 달바 제품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좀 완전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돼버려가지고 네. 일단 뭐 인디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보통 한 20-30%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전략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신규 상장되고 나서도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참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 시장은 지수도 많이 오르고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서 종목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예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변동성 후에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이 좀 쉽지 않은 상태여서 좀 안정적이고 좀 늦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K뷰티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자, 달바 글로벌을 가지고 왔고요. 네. 뭐 지금 지금 프리미엄 스킨케어 대표적인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승무원 미스트로도 알려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이제 막 해외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K뷰티 제품 자체가 모두가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국내 시장에서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네. 이 종목도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께 해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 종목의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마존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스위스에서는 1위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순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선호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해외 쪽에서 매출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 시장까지 그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외적인 성장성까지도 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아마 점진적인 어떤 그 실적과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스프레이 세럼에 국한된 그 매출 구조를 네. 이제 다른 제품으로까지 매출 구조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럼에 의존했던 그 매출 구조가 새로운 제품까지 만들어지고 K뷰티 쪽으로 새로운 네. 시장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여전히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K뷰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K뷰티 관련주들의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 말씀해주신 모멘텀들 덕분에 정말 공모가가 66,000원대였는데 네. 지금 16만 원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도 보통 이제 궁금해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 그 보유예수가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네. 다소간 이제 블록들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보유예수가 풀린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유예수가 풀리더라도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좋은 종목들은 기관 투자들이 별로 매물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보유예수 풀린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겠고요. 또 보유예수가 풀림에 따라서 주가가 나오더라도 출렁거리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보유예수가 풀려가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셔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K뷰티 관련주들은 점진적이고 완만하고 장기적인 시세가 나온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주가는 여전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최근에 뭐 APR이라든가 지금 현재 파마레스치 같은 종목들 여전히 강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그들 종목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상승 여력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충분히 완만하게 점진적 상승에 대비를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좀 드리면요. 오늘 주가 일단 직전 고점 돌파고 신고가 기록했는데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죠. 뭐 고점대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형태고요. 거래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물량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종가 16만 2,6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 대비 조금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봐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달바 글로벌이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더 많은 이야기 들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제가 오늘도 제가 요 방송 끝나고 10시에 무료 방송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해주시나요? 네, 오늘도 네.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방송 열어놨으니까 MBN고도 홈페이지에 오셔서 방송 오시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규소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네. 무료 방송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난주 밤에 보니까 내일 시장 대응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